지지율이라는 게 바람 같아서 언제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정말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에게 구태 정치하지 마시길 바란다.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좀 담담하고 그리고 여유도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봤잖아요. 불과 1, 2년 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40%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지금의 이재명 지사나 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마 떠올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봤다 그런 사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지사는요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 검증, 그다음에 사법적 검증, 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걸 다 뚫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조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검증, 그다음에 비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검증, 리더십이 있느냐라고 하는 검증. 지금은 약간 추상적인 뭐 반부패, 공정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현실화할 힘이 있느냐, 이게 네. 정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뭐 이미 그런 경우 많이 봤다. 그리고 앞으로 거쳐야 될 삶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먼저 검증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뭐 저는 여유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기 필요가 네. 있기 때문에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점잖게 구태 정치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뭐 지금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상대는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지사 지금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발끈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본인에게 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 방송국에 오면서 차에서 모 인사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네. 물어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네.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당내 자꾸 여론을 부채질하는 사람, 특히 뭐 몇몇 유튜버 얘기를 마구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것을 더 불편하게 보냐면은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안에서 당내 주류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도 안 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 내 당내 주류는 상당 부분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이런 큰 흐름에 원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노는 건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 지도부하고 또는 청와대와 싸운다? 그럼 당에서는 이건 외투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일부 인사들이 없던 얘기까지 또는 작은 것까지도 크게 확대해서 유파하다 보니까 네.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고 근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거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될 텐데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언론과 관련돼 있는 이 개혁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3배, 10배까지 응징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뜬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한 달도 안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앞으로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본선에서 만날 인물이고 당내에서 만날 인물은 당장 이낙연 전 대표예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당 대표를 하면서 당내 기반을 다시 놨고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나름대로의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제는 당 대표직을 벗고 이재명 지사보다도 더 자유로운 몸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당내 갈등이 나오다 보니까 발끈한 거거든요. 아무튼 뭐 당사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선 당내 경선이 예고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떨까요? 사실 당 대표를 하면서 그동안의 지지율을 더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회복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쳐야 할 텐데 가장 첫 관문은 이번 4월 재보궐선거입니다. 부산은 뭐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서울이라도 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는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첫 행보가 이제 대선 행보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일단 내려놨죠. 박영선 후보의 선대위 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당 대표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지킴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 만들어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정부와 관련되어 있던 이런 법안들을 거의 90% 이상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작 듣고자 하는 어떤 그 따끈따끈한 목소리보다는 사실은 그런 목소리는 이재명 지사가 다 했고 본인은 구전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했던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 청와대와 뭐를 맞춰 냈는지, 방역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한 일이 많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와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뭔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강점은 앞으로 아마 저는 빛을 내리라 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그 1등 공신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강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접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부산은 포기가 아니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박영선 후보가 만약 이긴다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당내 도전자가 이낙연 전 대표로 다시 발돋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는 더 뜨거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낙연 대표의 그런 어떤 당 대표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그대로 박영선 후보에게 전달된다고 하면은 선대위원장으로서 박영선 후보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대선을 의식한다고 얘기하면 직접 박영선 후보한테 대선 주자가 있는 거잖아요. 시너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륜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관계라든지 당내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 한다고 얘기하면 박영선 후보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친문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뭐 친문 쪽에서 제3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그렇다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요. 네. 박영선 후보가 친문이라서 당선된 게 아닙니다. 네.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대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대선이라고 해서 꼭 친문 후보 아니면 안 된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특별하게 제3후보가 뜨지 않는 이상, 뭐 제3후보라고 저는 뜰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눈에 안 보이지만 제3후보가 정말 강력하게 뜨지 않는 이상 결국은 당선 가능성,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수렴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